반갑습니다.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하이퍼 백업을 통해서 복원 작업, 일괄 모든 폴더 및 환경 설정 파일 복원 작업 진행을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올 초기화를 하고 새로 볼륨을 생성을 해서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제 모든 그런 어떤 패키지를 한번 세팅을 해 나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딱 DSM만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DSM 설치하는 거는 지난 영상에서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을 거고요. 제가 지금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저장소 관리자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현재 상태, 그죠? 모든 지금 현재 볼륨 스토리지 풀 자체가 다 삭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딱 제어판만 설치를 해 놓고요. DSM만 설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패키지 센터에 그런 어떤 설치된 프로그램도 기본 프로그램만 딱 설치가 되어 있는 형태로 제가 아예 나머지 뭐 모멘트나 또는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데폴트로 깔리는 것들은 아예 설치를 안 해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딱 프로그램이 설치됨에 보면 3개의 그런 어떤 프로그램만 설치되어 있는 거, 이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거고요.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제어판에 들어가가지고 공유 폴더를 보더라도 공유 폴더가 하나도 생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사용자 마찬가지 기본적인 형태죠. 그죠? 이건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제가 이제 로그인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계정이죠. 요것만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놀로지 나스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DSM을 설치하고 나서 자기의 이제 볼륨 생성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내부 IP를 통해 가지고 기본 포트인 5.5 포트로 접근하는 형태지만 앞으로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서버들을 탑재를 해서 하나하나 세팅하는 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예전에도 뭐 좀 그런 어떤 형태로 영상들을 쭉 만들었는데 아마 좀 두서가 좀 없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종합 정리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영상은 하이퍼 백업의 종합 정리편이고,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나스 서버의 기본 서버 프로그램들, 그런 어떤 환경 설정을 수동으로 해서 하나하나 세팅해 나가는 과정들에 대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종합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볼륨을 생성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볼륨 생성하기 위해서 메인 메뉴에서 저장소 관리자를 들어가 가지고 저장소 관리자에서 볼륨 생성하면 스토리지 풀을 같이 생성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풀 생성을 해 줄 거고, 보다 높은 유연성으로 해 가지고 2개의 볼륨으로 따로 나눠서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하나만 먼저 선택을 해주고, 지워진다면 지워지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량 그 섹터 검색하는 페널티 검사는 아예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말 그대로 스토리지 풀이 생성이 되지죠. 이제 볼륨 생성하러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생성하고요. 보다 높은 유연성으로 해서 똑같이 드라이브 2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 부분 모든 데이터 삭제하고 페널티 검사는 안 하고 두 번째 스토리지 풀을 생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볼륨을 생성을 해가지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초기화 상태로 만들어 놓도록 할 겁니다. 생성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기존 스토리지 풀 스토리지 1번이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지고 제 하드는 3TB짜리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7TB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최대 사이즈로 해가지고 볼륨을 생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볼륨 생성은 드라이브의 초기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생성 중에 나오고 생성 또 두 번째 스토리지 2 그죠? 풀 2가 선택이 자동적으로 되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볼륨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까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토리지 풀 생성이 되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진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2.7테라. 그 다음에 볼륨 정상적으로 지금 1번이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 볼륨 생성 진행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볼륨까지 생성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을 최적화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 파일 시스템 최적화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겠죠. 일단 요 부분까지 진행이 완료가 되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를 2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 지금도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먼저 파일 시스템을 최적화하라고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DSM에 관련된 그런 어떤 프롬들 몇 가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일 시스템을 최적화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기본적인 DSM이 탑재가 되어 있는 형태로 볼륨 구성이 완료가 되진 겁니다. 그리고 2개의 드라이브로 우리가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실 겁니다. 일단 이거 진행되는 과정 동안 일단은 잠깐 영상을 잠깐 중지를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탑재해 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 설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지금 네트워크 설정을 지금 현재 낫 서버에 접근하는 거는 아예 내부 네트워크를 안 해놨기 때문에 내부 네트워크가 접근이 안 되는 외부 네트워크를 설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접근 자체가 안 되지는 형태가 되겠죠. 내부에서만 접근이 되지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각각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노로지 나스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5000부 포트, 그 다음에 포트 변경,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나스 서버를 사용하면서 겪었던 부분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씩 네트워크 설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유기 설정 내용들 이런 것들 부분 다 이렇게 점검을 해 나가면서 종합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영상을 멈추고 지금 현재 파일 시스템 최적화가 끝나는 대로 또 다음 영상을 준비를 해가지고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륨 작업까지 이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하나씩 이제 종합 정리 형식으로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고 세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아예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제가 지금 현재 사용자 홈 폴더를 활성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홈하고 홈스 폴더 요 두 폴더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형태죠. 홈은 제 계정 폴더가 되는 거고 홈스는 저만이 확인할 수 있는 타 계정들 그죠. 타 계정들의 그런 어떤 홈 디렉토리들을 볼 수 있는 형태들이죠. 여기서 일단은 제어판에 들어가서 제어판에서 먼저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세팅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기본 DNS 서버 구성이 지금 210, 220, 163, 82로 되어 있는 거는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ISP 업체인 SK 브로드밴드 이 브로드밴드의 DNS 주소를 그대로 잡아갖고 온 거고 저는 DNS 서버 구성을 이제 수동으로 진행을 해줄 겁니다. 네트워크 부분에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일단 서버 프로그램을 탑재한 후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DSM 설정 부분에서 포트도 지금 데폴트 포트인 5000번 포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5000 이상에서 다른 어떤 형태의 포트 번호로 변경을 해줄 예정이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지금 현재 램 포트 부분에 해당하는 거 있죠. 램 포트 부분에 해당하는 거 편집 들어가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DNS 서버 구성이 이쪽에 마찬가지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DHCP 자동 IP 할당 방식이 아닌 수동으로 해서 IP를 고정화시키도록 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DNS 서버는 ISP 업체에서 준 제공식 공인 IP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할 거고, 이 공식 공인 IP라는 개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쪽 ISP 업체에서 보면 유동 IP 형식이라 하지만 우리한테는 거의 변경 없이 고정돼서 이렇게 오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공인 IP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외부 액세스 부분에서 DDNS 부분에 대한 거, 그 부분도 이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거고, 먼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도 프로그램을 먼저 필요한 것들을 탑재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패키지 센터 들어가서 설치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 파일 스테이션과 이 세 가지 그런 어떤 패키지 프로그램만 설치되어 있는데, 일단은 나머지 프로그램들을 제가 세팅을 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제 서버는 어떤 형태의 개념으로 사용할 거냐면, 이 서버를 웹 서버 겸, 그 다음에 DB 서버 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영화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서버, 그리고 파일 서버, 뭐 그런 어떤 형태, 그 다음에 DNS 서버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 후에 기회가 된다면 메일 서버까지 세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먼저 탑재를 할게요. 먼저 DNS 서버를 설치를 할 거고요. DNS 서버, 그 다음에 뭐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DNS 서버 설치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웹 서버 관련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파치 2.2, 2.4까지 탑재를 해야 되겠네요. 아파치 설치를 하고, 아파치를 깐다니까 웹스테이션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같이 설치하러 할게요. 다음 누르고 적용하고요. 일단은 무조건 일단 볼륨 1번에서 할 거고, 제가 하드를 두 개로 그냥 이렇게 볼륨 1, 2로 나눠 놓은 이유는, 볼륨 2는 제 이제 PC용 데이터들을 다 그쪽으로 옮기고, 영상용 데이터나 뭐 그런 어떤 사진용 데이터들은 그쪽으로 다 모아갖고 정리를 좀 하려고 볼륨 2로 이렇게 나눴고요. 볼륨 1, 2가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3테라짜리 두 개니까 6테라 정도가 되니까 뭐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아파치 2.2하고 웹스테이션 방금 설치를 한 것 같네요. 아파치 2.2, 그 다음에 아파치 2.4까지 설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필요한 형태들.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PHP와 그 다음에 MySQL, 그 다음에 MariaDB 이렇게 해서 탑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리소스들도 세팅을 하고, DNS 세팅도 하고, 리졸브 존도 세팅을 하고 막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서너 편으로 해가지고 아예 종합 정리를 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일단은 설치되어 있는 형태고, 설치된 거라고 DNS 서버와 그 다음에 웹스테이션 아파치까지 설치가 되었네요. 그리고 일단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비디오 스테이션은 나중에 설치를 할 거고, 세팅 후에 비디오 스테이션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마리아DB 설치를 할 거고요. 마리아DB 설치한 후에 이 다음에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마리아DB의 루트 패스워드 권한을 일단 물어볼 겁니다. 루트 패스워드 그죠? 마리아DB 5 같은 경우는, 5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트를 3306번 포트를 사용하죠. 3306번 포트로 되고, 마리아DB 10은 3307번입니다. 요 DB의 지금 현재 포트 번호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로보드나 이런 어떤 형태들, 그죠? DB를 사용하는 그런 어떤 게시판이나 템플릿 그런 형태의 홈페이지를 세팅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포트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리아DB 5, 마리아DB 10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PHP까지 탑재를 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리소스 자원이 CPU 자원이나 이런 어떤 형태들이 거의 평균적인 형태 그 정도였는데, 이 메모리 양이 상당히 좀 늘어날 거라 생각되고요. 지금 38%, 그 다음에 CPU 15% 사용하다 보면 떨어지는 형태고, 이 정도 되는 어떤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그런 어떤 사용률이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대로 이렇게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리아DB 10 또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이미 기존 나스를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뭐 이렇게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스킵해도 되고요. 요거는 이제 나스를 처음 구입해서 말 그대로 이제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또는 어떤 세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 사이트들을 뒤져보고 막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냥 종합편으로 해가지고 요거 몇 편만 봐도 바로 나스 서버를 세팅해서 기본적인 형태로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다. 또 기본보다는 뭐 한 중급 정도 된다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DNS 서버까지 세팅하는 부분이니까. 자, 지금 마리아DB 10을 또 설치를 하고 있고 이제 MySQL 관련해서 PHP하고 연동되지는 PHP MyAdmin 그죠? 그 부분까지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것들 프로그램들 이외에 뭐 디스크 스테이션 지금 다운로드 스테이션 그 다음에 비디오 스테이션 뭐 이런 어떤 형태들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써본 경험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또 영상 만들면서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놓은 것들만 하셔도 충분히 이 웹서버 지금 현재 실로넷 나스 서버는 충분히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리아DB 10까지 탑재가 되었고요. 설치되면서 그죠. 그 다음에 DNS 서버 웹스테이션 그 다음 PHP 깔아야 되겠네요. 아마 PHP까지 제 것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PHP까지 이렇게 탑재를 한 후에 쭉 보니까 메모리 자원 사용률이 좀 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메모리 자원 사용률이나 그 다음에 디스크 볼륨 쪽의 자원 사용률이나 다시 한번 보시면요. 리소스 모니터에서요. 메모리 자원 사용률, 디스크, 그 다음에 CPU 메모리, 디스크 볼륨 이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자원 사용률에 대한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 이 부분들의 자원 사용률 중에서 디스크 사용률이 많이 급격스럽게 올라간다. 그런다면 MySQL DB인 마리아DB 쪽에서 어딘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일부가 엉킨다든지 그런 어떤 경우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30몇 프로에서 46%로 PHP 하나를 설치해 가지고 실행을 했더니 좀 올라갔죠. 5.6 그 다음에 PHP 7.0도 설치를 해줄 거고요. 지금 웹스테이션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웹스테이션 또는 아파치 그 다음에 PHP, 그 다음에 MySQL이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야 되는 형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만의 그런 어떤 웹서버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형태고 기존에 초창기 때는 이런 어떤 웹서버 세팅하는 게 상당히 커맨드를 통해 가지고 리눅스 커맨드를 통해서 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너무 좀 많이 편하고 이렇게 설치 한 번 이렇게 해줌으로써 모든 것들이 작동하니까 참 좋습니다. 설치 7.2까지 탑재를 끝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 나스 서버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런 어떤 형태들은 PHP 마이어드민을 안 깔았네요. 5.6, 7.0 지금 7.2가 깔리고 있죠. 7.2가 깔리고 있죠. 여기 이제 7.2까지 됐고 마이어드민 PHP 마이어드민을 안 깔았네요. PHP 마이어드민까지 탑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하나하나 또 어떤 그런 어떤 형태들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PHP 마이어드민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폴더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시널로지 나스 서버에서 다른 어떤 그런 어떤 폴더에 설치가 되게끔 이렇게는 안 되는 형태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현재 데폴트인 그런 어떤 형태로 탑재를 했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면 웹이라는 폴더 안에 PHP 마이어드민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 폴더로 옮길 경우는 PHP 마이어드민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지더라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사용할 것들은 다 했고 앞으로 이제 남은 것들 제가 설치하려고 생각하는 거는 클라우드 서버 그죠? 클라우드 스테이션 서버하고 클라우드 뭐 스테이션 쉐어 싱크 뭐 이렇게 일단 클라우드 스테이션 서버 하나만 깔아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앞으로 할 거. 그 다음에 하이퍼 백업. 하이퍼 백업이 깔려 있나요? 하이퍼 백업 안 깔았구나. 하이퍼 백업은 필요하죠. 그래서 하이퍼 백업 설치할게요. 먼저 하이퍼 백업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완전히 올 백업을 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이퍼 백업, 그 다음에 나중에 메일 서버 한번 세팅해 볼 거고요. 모멘트,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 자원들, 사진 이런 어떤 형태들, 영상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죠. 모멘트하고 포토스테이션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포토스테이션은 사진에 해당하는 것, 모멘트는 사진과 영상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스테이션 깔아줄 거고요. 우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 부분은 아까 깔려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 안 깔려 있었나? 이건 나중에 한번 깔아보도록 할 거고요. 웹다브 서버 요거까지 탑재를 할 거고요. 웹다브 방식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라이브라고 아까 있었던 거 그 설치를 할 거고요. 드라이브 뭐 이렇게만 해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스 서버를 활용하는 모든 부분들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톰캣 서버나 이런 것들은 자바 관련해 가지고 자바 프로그램들을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는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자바도 한번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여기 위에도 자바 8이 있네요. 그렇죠? 예, 뭐 이렇게 해서 일단 뭐 이거 끝나면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는 메일 서버 세팅하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그램들 제가 원하는 형태까지는 탑재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원 사용률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원 사용률을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현재 CPU, 메모리, 그 다음에 디스크 볼륨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적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고 프로그램들은 다 깔렸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로딩을 해봤을 때 이 정도 속도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고 양호하게 오프닝이 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되네요. 자, 일단은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탑재를 했기 때문에 탑재한 후에 디스크에 그런 어떤 변화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아까는 홈하고 홈스라는 폴더 두 개만 있었는데 지금 웹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다음과 같이 웹스테이션이 깔리면서 웹 폴더가 만들어진 겁니다. 웹스테이션이 깔리면서 웹 폴더가 만들어졌고 웹 폴더 안에 MySQL 관련해 가지고 PHP MyAdmin이 깔리면서 PHP MyAdmin이라는 폴더가 생긴 겁니다. 이 안에 모든 그런 어떤 PHP MyAdmin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것들이 열리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내부 IP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PHP MyAdmin으로 접근 한번 해보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루트 패스워드를 입력을 했었죠. 그래서 루트 패스워드 입력하고 PHP 5 그죠? 맞나? 접근. 베이스 20이었나요? 그렇게 했나? 아까 루트 패스였는데? 그렇죠. 패스워드가 틀렸나? 일단은 이거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안 되는 것들도 뭐 보시고 내가 패스워드를 잘못 입력했나 어쨌나 일단은 뭐 원래 접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10은 접근이 됐는데 5가 접근이 안 되지는 거 보니까 5 쪽에 패스워드를 잘못했나 나중에 그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어떤 형태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 뭐 지금 현재 스키마 2개하고 MySQL DB하고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또 만들어 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잠깐 닫고요. 이제 프롬들을 꺼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먼저 제 서버를 세팅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네트워크 부분부터 확인하도록 할게요. 제 지금 현재 IP 공유기에 메인 지금 현재 IP 주소가 이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IP 주소는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IP 주소를 치게 되면 이 IP 주소가 지금 현재 IP 공유기의 포트 포워딩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IP 내부 IP 주소로 찾아가가지고 내부 IP 주소에서 할당되어 있는 내 나스 서버 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IP 주소를 사용할 거고 제 지금 현재 공유기 상에서 고급 설정 들어가서 보게 되면 포트 포워딩 되어 있는 게 제 나스 서버는 1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을 그대로 활용을 할 거고 여기 지금 현재
11번 5000번 포트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5600번 포트로 또는 이렇게 다른 어떤 포트로 변경을 하는 형태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네트워크 잡고요. 먼저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에서 저는 제 DNS 서버 주소를 제 IP 공유기에서 할당받은 주소로 주도록 할 겁니다. 본인의 IP 공유기의 주소로 DNS 서버를 수동으로 구성해서 DNS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또 주소가 하나 더 있는데 대치 DNS 주소 이 부분 2차 네임 서버 부분, 그러니까 NAS 서버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요. NAS 서버 중에 하나 거기에 IP 주소 그대로 갖고 와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이 IP 주소가 2차 네임 서버 주소로 저는 세팅을 해 놓을 겁니다. 하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대체 DNS 서버 주소는 입력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편집이 램 포트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일단 여기는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랜 부분에 대해서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수동 구성으로 진행을 해줄 겁니다. 수동 구성을 해주고 이렇게 자기 IP 주소를 입력을 해줌으로써 자동적인 DHCP 할당 방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을 때 그런 어떤 부분에는 IP 주소가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처럼 DNS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수동 구성을 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먼저 항상 일반에서 DNS 서버 수동 구성해주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랜 포트에 해당하는 거 랜 포트에서 편집 들어가가지고 편집에 맨 밑에 그죠 자동 DHCP 서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DNS 수동 구성 IP 주소 수동 구성으로 해서 고정을 딱 시켜버리면 나중에 NAS 서버하고 세팅하는 데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DHCP로 이렇게 해놨었을 때면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공유기를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뭐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했었을 때도 좀 충돌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수동 구성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는 게 더 훨씬 편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여기 보면은 DSM 포트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현재 있어서는 5000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5600번 정도로 바꿀 거고요.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HTTP 리다이렉션도 해야 되고 인증서도 새로 이렇게 가지고 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은 5600번으로 바뀌도록 할게요. 5000번은 많이 사용하는 거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웹 서버가 다시 시작되면서 191680 11 5600번으로 해가지고 제 DSM 나스 서버의 DSM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5600번으로 해서 제 DSM이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소스 모니터가 이렇게 뜨는 형태가 되고 요건 내려놓으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제 세팅이 일단 네트워크 부분에서 세팅을 해줬고요. DNS를 수동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세팅을 해줬고요. 외부 액세스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부 액세스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DDNS 추가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DDNS 추가하는 건 여기서 시놀로지 DDNS 하나만 갖고 오는 형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DDNS라는 건 말 그대로 2차 네임 서버, 2차 도메인을 부여를 받는 건데요. 일례로 제 도메인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 도메인의 주소가 base21.kr인데 이 앞에다가 계정명.base21.kr 형식으로 해가지고 2차 도메인을 부여를 받아서 도메인을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이 DDNS 기능을 통해 가지고 나스 서버의 도메인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DDNS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데 일단 샘플로 베이스 21. 시놀로지.me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 테스팅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다 이렇게 하면 약관하고 확인 눌러주고, 그렇게 되면 또 베이스 21. 시놀로지 B로도 말 그대로 제 나스 서버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DNS가 잠깐 죽었을 때를 TV에서 이것도 하나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겠네요. 하나 만들어 놔 볼게요.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드가 끝나고 여기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시놀로지 미 베이스 21. 시놀로지 미로 해가지고 지금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시놀로지 미라는 그런 어떤
시널러지 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버 쪽에 접속이 되지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나오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제 도메인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도메인이 아니더라도 말 그대로 연결이 되지는 형태가 되죠. 자, Let's Encrypt에서 배수 20일 신호는 미 인증서를 가져오고 기본 인증서를 설정하겠습니까? 지금 데폴트로 인증서가 세팅되어 있는 건 제어판에서 지금 보셨는지 여기에 나와 있는지 여기죠.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시널로지 미로도 접근이 가능한데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5600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접근이 저도 마찬가지 제 것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고, 외부에서도 마찬가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또 제어판에 들어가서 네트워크 부분, 외부 액세스 부분 하나를 더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인증서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라고 아까 있는데 이양 뭐 인증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안에 들어가서 인증서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 시놀로지 컴이라는 기본 인증서가 있는데 이 인증서를 기본 인증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20일 그러니까 이제 HTTP 리다이렉션을 했었을 때 사용되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시놀로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해서 새 인증서 추가해가지고 인증서 가져오기 또는 렛츠 엔크립트 여기는 이제 무료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자기 도메인 주소를 주고 아까 얘기했던 이 인증서를 받아놓으면 HTTP에서 HTTPS로 리다이렉션 기능을 줬었을 때 http:// 베이스 21.시놀로지 미 5600 이렇게 치게 되면 이게 자동적으로 보안 브라우저인 HTTPS로 넘어가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거는 일단 뭐 안 가지고 오고 제 인증서를 일단 하나하나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 백업 받은 것들을 가지고 오도록 할 겁니다. 인증서 백업 받는 방법 아시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인증서 내보내기 해가지고 저장을 해 놓으면 됩니다. 요 부분들 폴더에서 저장되어 있는 거 이거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면서 인증서를 제가 갖고 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네트워크 부분, 외부 액세스 부분에서 DNS 추가하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 라우터 구성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지금 나스 서버까지 접근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해서 게이트웨이, 인터넷 연결 설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환경, DNS 서버, 라우터 감지까지 자동적으로 DNS 서버가 체크를 해줍니다. 하지만 SK 브로드밴드나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뭐 KT는 어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뭐 U+는 어쩔지 모르겠는데 SK 브로드밴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급해주는 공유기 자체에서는 80번 포트가 막혀 있었고 지금 여기 시널로지 나스 서버에서는 라우터 정보 자체를 아예 감지를 못하고 DNS 서버에서도 에러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 갖고 애먹다가 아예 말 그대로 공유를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 IP 타임 거를 다 찾아주고 있고요. 그죠? 이대로 적용을 해주면 라우터 구성에 관련된 것들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는 형태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별도로 세팅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부분 일단 변경된 거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부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외부 액세스 했죠. 네트워크 부분, 요 부분 아까 했었죠. 그죠? 여기도 지금 변경해 주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일단 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단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 작업을 해줘야 될 게 이제 하나씩 보안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변경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안 부분을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보안 말고 메인 메뉴에서 보안에 관련된 게 어떤 게 있냐면 보안 어드바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스 서버를 세팅한 이후에 우리가 보안 설정을 해주면서 나머지 프로그램들을 세팅해 나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안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보안 어드바이저 메인 메뉴에서 선택을 하면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가정 및 개인용, 그 다음에 직장 및 비즈니스용. 그럼 직장 및 비즈니스용이라 한다면 보안이 훨씬 더 강력한 형태가 되겠죠. 조직이 보안 준수 요건을 충족한 종합 검사를 수행한다고 개인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직장 및 비즈니스로 세팅을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서버에 애드웨어나 멜웨어나 그런 어떤 악성 코드, 그 다음에 시스템 계정 네트워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현황까지 자기가 자동적으로 싹 스캐닝을 해가지고 서버의 보안 상태를 점검을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버의 점검 상태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체크해서 그 문제점들을 보완하라고 메시지가 나와집니다. 그래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멜웨어에 관련된 것들 악성 코드는 없는 걸로 나오고 시스템 부분에서 경고 한 개를 확인해야 된다고 나오고 계정 부분 두 가지 지금 현재 아직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업데이트는 DSM 및 모든 패키지는 최신 상태로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일단은 뭐 나머지 것들 진행하는 거 확인하고요. 긁어보도록 할게요. 좀 두서는 없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 하면서 제가 겪어보면서 세팅에 꼭 필요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 요 부분들을 위주로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그분들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부분에서 경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보안 설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서 멈추고 다음 두 번째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이즈가 커진 것 같아서요.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